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심층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 공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략하게 그러는데요. 뭐 결국에는 좀 보시면은 원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이에 자회사가 100%였습니다.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회사였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자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셀트리온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그 비중이 약간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대부분 주요 이제 굵기는 이 위탁 생산입니다. 뭐 CMO가 대부분이지만은 뭐 CDMO도 있죠. 어쨌건 얘네들의 캐파를 증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캐파 증설을 했었는데 에피스는 또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적 분할이 되면서 제가 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적 분할은 물적 분할보다 훨씬 나은 결정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과 이제 뭐 염려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얘가 이제 삼바가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은 65주는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라고 하겠습니다. CDMO 위탁 생산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서 쪼개져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것으로 35주, 얘의 100% 자회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로 이렇게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득실의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첨부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매출 자체는 뭐 거의 대부분 이 CDMO에서 나오죠. 삼바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이쪽에서 나오고요. 멀티플은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을 비하면은 공장을 증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는 삼바였고요. 에피스는 사실은 여기서 번 돈을 쓰는 업체였죠. 쓰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한다. 왜 쪼개냐라고 하면은 간단히 말해가지고 이겁니다. 어, 고객이 못 믿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제약회사에서 레시피를 주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상 거쳐가지고 이렇게 승인이 돼서 생산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연구 개발을 에피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이해 충돌로 인해 가지고 내 레시피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기업이 있고 그런 걸 하는 기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삼바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장도 증설하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객을 유치하려면은 우리는 기업을 분리해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과 양산을 나누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제가 좀 걸리는 건 뭐냐면은 삼바 홀딩스를 만든 거 그냥 이게 나누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 홀딩스라는 것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홀딩스는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피스만 자회사 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수합병을 또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바 에피스도 있고요. 다른 R&D 기업을 흡수합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을 흡수합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게 제가 생각할 수 있으나 어쨌건 지금은 지주회사가 아니지만 지주회사격인 어떤 이런 모습들은 인적 분할에 대해서 약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삼바는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요. 어쨌건 음,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라면은 아무래도 넘어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 에피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게 돈이 더 잘 되니까 CDMO에 적극하겠다. 왜냐면 지금 뭐 공장도 증설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어요. 미래도 가져가야 되고 현실도 가져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뭐 매각을 하든지 그런 결단이 아니라 둘 다 가져가면서 분할한다는 뜻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뜻이고요. 고객은 그거를 모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이번에 인적 분할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많이 급등을 했어요.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고점까지 왔다 갔죠. 근데 이 전고점을 넘어서 막 가는 것보다는 이 물량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결국에 실적을 보여주고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이 된 직전, 직후가 아니라 직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적 분할이 되면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은 보통 기본적인 그 습성이, 분할이 돼서 주식이 하나였다가 두 가지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사는데, 제 생각에는 홀딩스를 버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런 꼴을 보기 전에 경험상 인적 분할이 되기 직전, 지금 여기 공시를 보시면 이제 공시를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내용은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날짜를 약간 보면요, 이거 65대 34, 35고요. 날짜를 보시면은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9월 29일이에요. 그렇죠? 네, 9월 29일입니다. 뭐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뭐 그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이후 지나가면은 분할돼서 두 개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작일이 9월 29일입니다. 이 이전에 주가의 변동이 있다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매 거래 정지는 한 달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삼성바이오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세요. 100만 원짜리 한번 투자한다 보세요. 100만 원짜리 10주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을 투자하신 분이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결국에는 장기로 내가 가져가려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한 달 동안 물려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거의 뭐 3개월 좀 넘게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초급등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비중 조절을 또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지금 뭐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건 이 종목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씨가 말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제가 어제도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항상 비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로 들어오거나 단타로 먹으려고 할 생각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무심결에 이렇게 급등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인적 분할을 받되 100% 받는 것보다는 비중을 막판에 줄이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고점 넘지 못하고 지금 고가 대비 보면은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고가 보시면은 고가 8.6%였고요. 종가가 6.8%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10% 정도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정고점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또 다른 좋은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바이오로스는 바뀐 건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홀딩스의 밑에 자회사로 둔 자체가 조금 맛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분해를 받으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